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오늘로 5월 말일이 됐고요. 저는 5월 결산을 해보니까 플러스 488만원으로 수익을, 매매 손익 기준으로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18거래일 중 16일 수익을 냈고, 이틀은 제가 매도를 하지 않으면서 이틀은 좀 쉬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그 18거래일 중에서 이렇게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좀 좋은 종목, 큰형님들이 많이 사는 좋은 종목 어떻게 찾는지, 거기에 대한 꿀팁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은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5천억 이상 정도 좀 언제 들어와 주나 했는데 드디어 오늘 들어와 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줬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환율에서 그 답을 찾고 싶어요.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머징 시장, 이제 한국 시장, 국내 증시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여기서 이제 자금 유입이 될 수 있었고, 환율이 만약에 1,100원 아래로 더 떨어져 준다고 하면은 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 3,200을 다시 한번 이 고지를 밟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거를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뭔가 실방 매물로 정말 크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더 내려가 주면서 이 3,200을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고 그 위로 올라가 주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 현대차 등등 이렇게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분명히 그런 지수 상승을, 대형주 위주로 지수 상승을 해서 이제 새로운 밴드 위로 올라서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밴드 3,270을 뚫어져서 새로운 이제 지수대로 간다고 하면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중소형주가 다시 한번 그런 순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새로운 가격대로 한번 다시 가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고, 그 키포인트는 저는 이제 환율에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점점 접종되기 시작했고, 코로나 문제는 점점 이제 약화될 거고, 코로나로 인한 악재는 약화될 거고, 기업들의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만약에 호재가 빵빵빵빵 터져준다고 하면은 지루했던 이 박스권을 타이피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올라가다가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하락을 할 것이냐, 조만간 한번 이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1,000을 분명히 돌파하러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5월 3일이 첫날이었나 본데 5월 3일부터 쭉 거래를 했어요. 쭉 거래를 하고 5월 25일, 26일은 매수만 하고 쉬어가면서 18거래일 중에서 16일 수익을 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사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거든요.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수익난 종목만 매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하면은 누구나 다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매매 손익을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랬다고 하면은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손익, 내 기말 자산이 절대 늘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늘어나지 못했을 거고,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매매 손익이 차근차근 이제 쌓여가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한 달 한 달 이제 쌓아가는 그 작은 수익들이 큰 수익이 되고, 이제 결국에는 자산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한 2년 동안 그런 것을 경험을 했고, 제가 물론 상승장에서 그 수혜를 톡톡히 봤지만 작게 계속 쪼개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저의 스타일에 맞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제
수익금이 자산이 쌓여가구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 매매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기간 동안 1억 8,800만 원을 매수를 하고 1억 6천만 원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손익금액 490만 원인데 여기서 1억 6천 2백만 원을 하면은 수익률이 얼마냐? 한 3% 정도라고요. 저는 1억 6천 2백만 원 매도를 해가지고 3% 남겨먹은 거예요. 490만 원. 그러면은 제가 매매했던 거에서 내가 했던 건 평균적으로 저는 3%의 수익을 보고 나왔구나. 사실 이 금액이 작다고 보면 정말 작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 퍼센트에 집중하기보다도, 금액으로 내가 이미 한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를 달성했다는 것에 좀 의의를 두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이 좀 지나봐야지 5월 31일까지 집계를 돼가지고 평가손익 기준으로도 얼마 수익을 냈냐 이게 집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안정적으로 한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에는 어느 정도 지금 시드가 과거보다는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번 달 처음으로 내가 총 매도 대비 금액, 손익 금액 대비 매도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난 날들도 이런 것을 한번 데이터를 내봐가지고 내가 몇 월 달에 얼마를 매도를 해서 몇 퍼센트 수익을 냈냐. 평가 손익은 이제 월별로 정리가 되는데 매매 손익은 제가 따로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그런 거 점검을 해가면서 내가 그러면은 다른 종목 거래를 할 때도 몇 퍼센트 수익 내면은 잘했다, 내가 평균보다 잘했다, 못했다 정도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가는 게 앞으로의 매매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일단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정말 수익이 날 때까지 인내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수익 날 종목을 계속해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존버할 수 있는 자신 없으면은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장기간 1년, 2년 계속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오르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인내심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것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일 텐데 작은 시드라도 저보다 큰 시드인 분들도 분명히 많겠지만 한 달 기간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물론 정말 안 좋은 종목이라면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덜어내야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 철저하게 반성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꾸준히 수익이 나는지 계속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단은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종목 찾기 방법이에요. 저도 가끔씩 이런 방법을 쓰는데 정말 이 시장에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딱히 뭔가 보이지 않고 그럼 도대체 이 시장에서 지금 인기 있는 종목이 뭘까? 인기 있는 종목. 저는 큰형님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억 이상 매수 체결 상위, 이제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두 개로 장중에 가끔씩 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것을 누구한테 배우거나 강의를 듣거나 한 건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 같다로 생각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뉴스 같은 게 뜨면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1억 원 정도 샀다고 한 번 체결을 할 때 1억 원 이상 샀다고 하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체다. 여기 돈이 있는 주체는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큰 손이기 때문에 이게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거래 대금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1000억짜리 종목에서 거래 대금이 100억이 터졌다. 이거는 10%를 움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500억짜리 종목에서 100억이 터졌다 하면은 20%의 유동성을 움직인 거니까 큰 돈들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영향력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일단은 어디에 돈이 많이 쏠리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일단 1위부터 보면 인터파크 12%가 올랐는데 이렇게 다들 보면 다 플러스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매수 체결 횟수가 1억 원 이상 매수 체결된 게 115회가 있었다는 거고 매도 체결은 1억 원 이상이 106회. 그래서 A-B를 했을 때 9. 일단은 매수 체결 횟수가 많은 것. 그만큼 여기에 돈이 많이 쏠렸다는 의미이고 일단 115억이 쏠렸다는 거니까 1억 원 이상이니까 115억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A-B가 큰 것들. JYP나 CJ-ENM 같은 경우는 큰 손들이 많이 샀는데 큰 손들이 많이 팔진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A-B가 그 갭 차이가 큰 것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사고 다시 그 주체가 바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 찾아보면 A-B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들이거든요. 한국 맥렬티 같은 경우가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아난티나 SM, CNC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저는 단타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보고 다른 고수분들이 보면은 이게 그런 게 아닌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차이가 안 날수록 저는 단타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A-B가 값이 커야지 이 사람들도 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더 끌고 와서 판다는 생각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가지고 A-가 빈 그렇게 갭 차이가 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고 그 안에서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인지 내가 엔터를 좋아한다 엔터가 앞으로 뜰 것 같다 그러면 JYP나 CJ-ENM 같은 경우에 분명히 큰 주체들이 좀 들어왔네 하고 좋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BH 반도체 쪽으로 뭐 좋나 보네. SM 여기도 아까 뭐 JYP나 이런 쪽으로 엔터 쪽으로 지금 뭔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안에서 너무 뭐 작전주가 아니라거나 좀 우량하다고 생각이 드는 기업이라면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스윙주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투자를 할 때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시로 일단 거래 많이 터졌던 인터파크나 넥스트아이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 가져왔지? 여기서 제가 관심 있었던 CJ-ENM 종목을 하나 예시로 가져왔는데 인터파크가 115회 정도로 큰 손들이 많이 들어오고 106회 어느 정도 단타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거 10분 봉으로 5분 봉으로 보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단타들도 많이 몰렸다. 근데 이제 일봉을 봤을 때 일단 전고점에서 윗꼬리를 맞고 내려왔는데 일단은 제가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기업 내용 잘 모르는데 월봉으로 봤을 때 2016년 형성했던 그 고점 지금 이제 120월선의 저항을 맞고 있구나 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면서 내가 이 기업을 들어갈지 말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단타 자금이 많이 몰려있다로 생각이 되고요. 넥스트아이 같은 종목은 뭐 의료 종밀 쪽인데 저는 어떤 종목인지도 일단 모르고 그냥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급증을 했네. 그리고 한번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파가 나왔네.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도 60월선 정도에서 지금 곧 저항을 맞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이것만 봤을 때 생각은 안 들고 이게 바로 뚫어줄 수 있지만 조금 더 조정을 했다가 뚫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B가 갭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여기도 어느 정도 단타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J-ENM 같은 경우가 정말 A-B가 갭 차이가 큰데 이 종목이 이 안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지 않나 정확히 조사를 안 해봤지만 생각이 들거든요. CJ-ENM이 코스닥 정말 상위 종목이었고 요즘 많이 떨어졌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
좀 유의미한 정고점들은 다 뚫어낸 것 같고, 이제 17만 4천 원이라는 고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한 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도 한 그 정도에서 저항을 맞을 것 같고, 아직 조금의 여유가 있네. 그리고 이제 A-B 이 갭 차이가 컸으니까 큰 손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아직 많이 털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들이 털 때까지는 아직 조금의 더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 눈치 싸움을 하긴 해야겠지만, 봤을 때는 이 아까 세 개 리뷰한 종목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 봤을 때 CJ ENM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CJ ENM 이미 다 팔아가지고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큰형님들이 사는 종목, 이 1억 원 이상 매수 체결 상위가 가지는 뉴스를 저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